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IT 업계에서 정말 보기 힘들다는 신입 기획자입니다. 2023년 올해 중순에 입사해서 일한 지 약 4개월 정도 된 사원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법한 분이고요. 뚜키즈 시리즈 최초의 기획자이자 최초의 타사 직원입니다. IT 기획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법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평일 퇴근 시간인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을 드릴 건데, 근데 부탁을 드리기 전에 제가 채널이 엄청 막 유명하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나오고 싶으시다고 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가 그냥 관종이어서 취업하신 분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인터뷰가 이참에 이런 미디어에 정리해놓고 박제해놓으면 나중에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연락을 개발자 위주로 인터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자도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기획자는 더 안 뽑잖아요. 더 정보가 적고 해서 뭔가 박제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닉네임은 한들입니다. 한들. 나이는 어떻게? 97년생이고요 만으로 하면 26살이고 굉장히 어리시네요. 네. MBTI는 어떻게 되지? MBTI는 ISTP입니다. 사는 지역은 사는 지역은 마포구에 살고요. 학교가 원래 거기였어서 고향은 경남이고요. 원리 서울.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뭐 제가 사명을 대놓고 얘기는 안 할 건데 네네네. 인사라고 소개를 할게요. 네. 정작까지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좀 힘드시겠네요. 아직 그러니까 저희는 재택을 해서, 저는 지금 이제 입사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3개월까지는 반 정도는 출근을 했었고요. 4개월 차부터는 출근 모드가 있고 재택 모드가 있는데, 재택 모드로 선택을 해서 지금은 재택을 하고 일정이 있을 때만 회사를 오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좋은 회사네요. 네, 저희는 저희 회사 얘기는 안 할게요. 괜히. 여기 판교역에 이 건물은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 건물은 처음이에요. 구경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 보안구역이 많아서 네, 아무튼 여기는 보안구역은 아니고 개방된 구역입니다. 네. 입사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초봉 계약했을 때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저는 중고 신입으로 이직을 한 케이스인데 스타트업을 다녔었거든요. 한 네. 200명 정도의 규모에, 거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높아져서 뭐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뭐 계약이랑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저는 만족하면서 일단은 다니고 있습니다. 중고 신입이라고 하셨는데 이전 회사에서 한 6, 7개월 정도 다녔어요. 그 정도는 신입이라고 봐야죠. 네. 일단 저도 같이 기획자분이랑 밀접하게 일을 하는데 신입 기획자라는 포지션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 저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다는 느낌이 있고. 얘기를 드리자면 네. 저는 신입 공채로 들어왔고요. 큰 회사, IT 회사들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기획자 신입 뽑는 데가 이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쓰게 됐고 운 좋게 붙어서 이제 다니고 있는 거고, 그래도 그 기회를 잘 잡으셨네요. 사실 뭐 일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전 회사도 그렇고 지금 회사도 그렇고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기획자를 왜 신입을 안 뽑는지는 알 것 같아요. 힘들게 구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구르신다는 게 명확한 업무를 메인으로 맡고 계신 건가요? 메인으로 아직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아마 그거는 내년부터 할 것 같고, 지금은 뭔가 뭐 서포트하는 느낌으로랑 운영 업무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수 같은 선배가 있으면은 항상 서포트를 해주시죠. 혼란스러운 상황이시겠네요. 뭐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뭐 일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게 헷갈릴 때죠. 대략적으로 어떤 류의 기획을 하고 계신지. 광고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상품을, 광고 하나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 쪽 기획을 하시는. 네. 전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기획자분이 있는데 네.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이분이 저랑 일을 지금도 가장 많이 하는 분인데 진짜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다재다능한 분이신데 뭐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던가요? 제가 이런 걸 했는데 기획자로 이제 스타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고민을 드렸던 것 같은데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응원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내가 어떤 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당시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왜 IT 기획자가 되고 싶으셨어요? 군대를 20대 초반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한창 막 데이터라는 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개발자가 뜬다 막 이런 게 얘기 올라왔었어요. 전역하고 나서 데이터 공부 같은 거를 했었어요. 간단하게 뭐 파이썬 하고 동아리 같은 데 가서 이제 좀 교육받고 간단한 프로젝트 하고 했는데, 재밌어서 컴퓨터공학과 복수 전공도 하고 코딩도 조금씩 해보고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개발이 어디까지 재밌었냐면 그 C 프로그래밍까지만 재밌었어요. 언어까지는 나쁘지 않았고, 자료 구조부터 이제 이거는 내 길이 아닌데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기획자라는 게 있대. 그 전까지는 IT 회사에 기획자라는 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찾아보다가 이제 연합 동아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IT 프로젝트를 만드는. 너무 힘든데 재밌는 거예요. 어쨌든 4학년이 됐으니까 기획자를 할 것이냐, 개발 공부를 다시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취업 시장에 가장 어필이 될 만한 게 뭘까 했을 때는 기획자일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협업 경험이 좀 많다는 거랑 컴퓨터 언어를 알거나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조금 이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일단 재밌었으니까 기획자로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제가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서 학교를 물어보지 않았고 뭐 전공만 물어봤거든요. 기획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벌이 중요할까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남들이 다 알긴 알지만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아닌 대를 나왔고요. 학교가 1순위는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학교가 좋아요. 신입 공채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학벌이 꼭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조금 씁쓸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기획이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를 하려면 학생 때 할 수 있는 건 동아리나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건데, 그런 동아리가 한 99.9%는 다 서울에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경험치를 쌓기가 서울이 유리하니까. 맞아요. 저희 때도 그랬고, 근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청년들의 너무 가고 있네. 네. 컴공이 복전이신 거고 주전공은 경영학과. IT 기획을 하기에 정석적인 주전공 경영에 복전으로 컴공.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진짜 힘들었죠. 웬만한 필수 과목들은 다 들었거든요. 개발자들이 들어야 한다는 과목들은 다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네트워크도 들었고 물리랑 화학도 들었어야 했거든요. 공대 복수 전공을 하니까. 뭐 대학 수학도 들었고 졸업 프로젝트도 했어야 했거든요. 자바로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채용 관련 질문을 몇 개 한번 여쭤볼게요. 개발자는 채용 과정이 어지간하면 비슷해요. 컴공을 나와서 호텔을 보고 기술 면접 보고 뭐 이런 플로우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될지 요게 루트가 있어요. 그쵸. 근데 기획자는 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딱히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공부를 해서 선형적으로 뭔가 실력이 느는 그런 프로세스가 개발자 준비할 때는 있잖아요. 근데 기획자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자소서 쓰고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저희 회사 전형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과제가 있었어요. 뭐 어떤 과제인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제를 했었고, 근데 그거를 좀 길게 했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면 그 과제를 할 수 있어 라기보다는 학생 때 했던 다양한 경험들 있잖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전 회사에서도 경험했던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취업 준비를 딱 해야지 라기보다는 이것저것 많이 해본 거 자체가 좀 종합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저는 학점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대학교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거는 발표하는 거다. 팀플이랑 발표 수업을 거의 다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듣기 싫잖아요. 애들 팀플 열심히 하지도 않고. 제가 열심히 해서 점수가 잘 나오지도 않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발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하려고 했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리에서 했던 IT 창업 동아리에서 매주 한 50명 앞에서 발표를 하고 까이고 개선하고 까이고, 약간 이거를 계속, 사실 그렇게 하면서 프로덕트를 분석하거나 이런 것도 좀 배웠던 것 같고. 그냥 본인이 느끼시기에 과제에 대한 퀄리티, 완성도가 높아서 합격이 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묻어난 뭔가가 좋아서 합격을 한 것 같으세요? 과제를 잘해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합격한 동기들에 비해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했을 때는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았지 않나? 이전 스타트업에서도 그 기획자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알게 됐던 그런 지식들을 잘 써먹었어요. 대학생이면 접하기 힘든 용어나 그런 거를 좀 써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조악하지만 이제 신입 치고 그래, 나쁘지 않았다. 겸손하시네요. 그럼 면접은 그거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 건가요? 과제 발표도 했고, 과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자소서 면접 최종을 하는 뭐 임원 면접 이런 것도 있었고. 혹시 면접 때 뭐 기억나는 상황이라던가 질문이라는 게 있을까요? 뭔가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긴 한데 면접관분들의 태도에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동네 아저씨랑 얘기하는 느낌으로 면접을 보긴 했거든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되게 빨리 해요. 발표 내용은 많고 사실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되게 꼼꼼하게 읽어오셨더라고요. 제가 발표한 거를 다 못 들으셨을 텐데 이미 미리 읽어오시고, 그걸 느꼈던 게 질문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보셨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당황하면서도 되게 열심히 봐주시구나, 그런 거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회사네요, 회사. 회사는 요거 그쪽 하나만 지원하신 건가요? 네, 거기 하나만 지원을 했었고, 저는 서비스가 메인인 회사를 가고 싶었는데 서비스가 유명한 회사를 가고 싶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DAU, MAU가 높은 회사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 데 중에서 신입 열린 데가 저희 회사밖에 없어서
여기만 자소서를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획자분이라 그런지 확고한 좀 자기만의 기준이랄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신선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채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기획자가 되셨어요. 이제 입사를 하셨는데 상상했던 광고 기획자의 모습인가요? 아직은 뭔가 논하기 어려운 짬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그 상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던 방향이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아직 이르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어렵긴 합니다. 아직은 그런 진짜 내가 기획을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업무를 파악하고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획을 하려고 하면 기존 거를 알아야 뭘 개선할지가 보이잖아요. 기존 거의 데이터도 잘 볼 줄 알아야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제가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뭘 손대할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아무래도 광고 쪽이니까 매출이나 이런 걸 많이 보니까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를 보다가 이거 고찰 것 같으면 가설 세워서 뭐 ABT에서 검증해보자 이런 것도 사실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하고 싶어도 아직 제가 정확하게 그걸 파악을 못하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광고라는 도메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깊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포털에서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쌓여있는 그게 많을 거라 그걸 파악하시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광고는 잘 모르지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원래 기획자들이 기획만 하기보다는 뭐 PM, PO 역할도 하고 좀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리딩 이런 거 하는데 혹시 그런 일을 하는 뭐 선배들을 보시면은 어떤 기분? 사실 저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각각의 기한은 다 다르고 각각의 개발자는 다 다르고 저만 해도 사실 뭐 두세 개, 세네 개를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PM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각각 프로젝트로 생각하면 20, 30개, 30, 40개 되는데 그거를 일단 다 기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억을 하고 거기서 우선순위 매기고 뭐 빵꾸 나면 어떻게 메꾸고 이런 거를 다 관리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저거를 몇 년 뒤에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진짜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옆에서 PM 하시는 분들 봐도 아 저거를 어떻게 하지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 명의 기획자분이 병렬로 일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걸 다 챙기시는데 아우 나는 기획 안 하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음 질문으로 혹시 개발자랑 협업도 하시나요 지금? 네, 개발자도 협업은 합니다. 뭐 지금 뭐 그렇게 길게 개발자랑 협업을 하진 않으셨겠지만 어떤 개발자가 일을 같이 하기 어렵던가요? 지금 회사는 사실은 그 정도를 뭐 느낄 수 있는 경험치가 없어서 지금 회사 말고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개발을 잘하고 못하고는 기획자는 모르잖아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긴 한데 뭔가 문의를 드렸는데 답장이 내일 오거나 어떤 일 때문에 바쁘면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 나중에 답장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답변이 오면 되는데 봤다고 그 하트는 찍어놨어요. 근데 답변이 하루 이틀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찾아가서 뭐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럼 사실 또 약간 민망하잖아요. 압박하는 것 같고 왜 미뤄졌는지 정도는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일정 조절을 하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나는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고 경영진은 쪼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개발자들이랑 일을 협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안 좋게 말하면 이리 치고 저리 쳐맞고 약간 이런 느낌. 저 이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업무적인 소통이라기보다는 그냥 중간 과정이라든가 공유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기획자 입장에서 뭔가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개발자가 해야 될 때 이게 왜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그냥 개발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은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편하신가요? 그냥 개발 용어로 설명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구글링해서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개발 용어로 설명을 안 했을 때 그 의미가 약간 희석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오히려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셨다고 하니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기획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 좀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가상의 캐릭터를 세워서 뭐 상황 설명을 좀 한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개발자랑 기획자랑 편을 나눠서 기획자 욕을 하게 만드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어요? 그림만 그릴 거면 맞아.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것도 챙겨야 돼 하는 거 다 챙겨야 되더라고요. 이게 문자열인지 뭐 인트인지 뭐 이런 것도 다 챙겨야 하고 그 영상 보고 조금씩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해진 것 같고 지금 회사 들어오니까 여긴 더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다 기획자가 세워야 돼 하는 것들이 점점 제가 몰랐던 것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기획자도 편한 게 또 물어보거든요. 개발자분들이 그것만큼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또 비용이 드는 거니까. 영상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긴 했어요. 뭐 그거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인정하고. 네. 하지만 내용면으로 또 동의하는 건 있으신 걸로. 네, 그리고 저희 기획자 동기도 이 채널을 아세요. 그 기획자 영상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아 그래요? 뭐 욕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걸 걱정했어요. 제가 개발자랑 기획자를 편을 가리려는 의도로 비춰졌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느끼신 그쵸. 거죠? 뭐, 약간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제가 기획자였어도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캐릭터의 기획자 동료가 있으면은 같이 일하기 싫을 거예요. 그게 개발자라서 제가 기획자를 까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마무리 질문을 좀 해볼게요. 아쉽네요. 꼭 업무랑 상관없이 최종적인 뭐 꿈이 있으실까요? 네, 이런 거를 사실은 최종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일단 3년은 어떻게든 버티자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3년을 버틴다는 게 주니어라고 하는 시점이 보통 3년이잖아요. 대충 일 돌아가는 거 아는 것도 3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획자를 커리어를 시작을 했으면 뭔가 목표하는 끝은 창업이나 실리콘밸리 PM으로 가거나 빵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올리신 영상에 한 회사에 계속 다닌다고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거 듣고 저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업계는 뭐 기획자가 아니더라도 이직이 미덕인 느낌이잖아요. 그러진 않아도 되지 않나? 여기도 좀 충분히 챌린징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꼭 막 뭔가 목표를 잡기보다는 기획자로 일단은 롱런 하는 게 1차적으로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원대한 최종적인 꿈이 있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기획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는 거. 기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한테도 질문을 좀 하시고 그분들께 조언이라도.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꼭 기획자를 해야 하냐? 다른 문과 직렬이 공채가 훨씬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타트업 자체가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적은 연봉을 받고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을 때 괜찮다고 해서 이 길을 걸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동아리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 계시면 연합 창업 동아리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라고 하는 데는 자체 학교 안에서도 그런 동아리들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개발자랑 디자이너랑 협업하는 거가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만약에 내 근처에는 그런 동아리가 없다 하면 직접 만드셔야죠. 뭐 그러니까 사실 지방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아니면 뭐 개발자라도 찾아서 프로젝트를 해보거나,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 동기들을 보면 서비스 기획이란 걸 이 회사 와서 처음 해본 사람도 있는데, 그럼 왜 걔들을 뽑았냐? 그 친구들은 대부분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잘 볼 줄 아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이러니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의사결정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네 하는 경험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그냥 스스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데이터 분석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갈 수도 있고, 제 표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 동기들을 보면 제가 말했던 데이터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도메인에 대한 이해, 아니면 서비스 기획을 해본 애들, 그 세 개를 벗어나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기획자는 딱 명확한 뭔가를 준비를 딱 해서 딱 되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하자면 진짜 기획을 자기가 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고, 네. 그게 있다면 진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가. 요 두 개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할게요. 판투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나중에 사진 한 장만 같이. 브이로그 너무 재밌습니다. 자주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시리즈 최초의 타 회사 분이시고 진짜 보기 힘든 신입 기획자 분이랑 얘기를 해서 재밌었고요. 확실히 개발자랑은 느낌이 좀 다르셔서 재밌었습니다. 말씀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년간 열심히 하셔서 하시는 일 완벽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시니어 잘 되시고 PM 역할도 잘 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